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훈 강사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6조 공인 신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 기준별로 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공인 신청합니다. 관신청한테. 자, A호로 공인받고자 심사를 신청한 업체, 신청업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신청서에다가 아래 같은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전자문서로서, 즉 유니패스로서 관세청한테 제출합니다. 다만 첨부 서류 중에서 이제 공동 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 제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다 정보 제공 확인서도 이제 작성합니다. 이것에서 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체납 관련된 것들, 국세를 체납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전산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심사하는 자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고. 자, 보면은 이제 이런 서류 됩니다. 그죠?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 현황, 자체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법균 수도는 제외를 해요. 왜냐면 얘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출입 관리 현황 설명서나 그 증민서류입니다. 자,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매뉴얼, 그다음에 글로써, 그다음에 사진으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4번, 법인 등기 등본, 그다음에 인적사 면서보다 대표자랑 관리 책임자, 관리 책임 두 명이죠. 총괄 책임자, 일반적 관리 책임자, 추적 관리 책임자에 대한 인적사항 면세서. 뭐 간단해요. 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뭐 뭡니까? 그 주소, 전화번호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만 됩니다. 뭐 BPAO 경진대에 나가서 뭐 좋은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관세청장 표창 받은 경우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지정된 교육기관 AO 진입합니다. 진입 교육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AO 받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그다음에 AO 받고 난 후에는 사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은 필수고 사후교육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자, 교육기관 발행한 관리 책임자 교육 이수 확인서. 하지만 관리 책임자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장 조사를 시작한 날까지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리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네, 라고 되어 있어. 그 사람이 교육 받았는데 퇴사했어. 그런 경우도. 그죠? 그러다 현장 조사를 시작한 날까지 이제 그 새로운 자가 받으면 되죠. 자, 8번. 자, 상호 인정 혜택 관련된 영문 정보, 그 업체죠. 그래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영문 정보 같은 것들. 9번. 최근 2년 이내 시간 전부터 관세조를 받은 경우에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보다 추진 같은 것들, 뭐 통고 처분 같은 것들에 대한 결과 통지서. 됐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자,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 법인 단위로 신청합니다. 법인 단위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법인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고, 이제 사업장,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사업장을 클릭해가지고 사업장별로 서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첨부 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별로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본사로서 인사관리 그런 것들은 영업 등 하는 곳이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색 운영하는 실질적인 업무하는 곳들이고, 그렇죠? 각각 구분해 작성한다. 다만 첨부 서류 중에서 사업장별로 중복된다. 중복되는 것들은 같이 공통으로 한꺼번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업체는 공인심사 끝날 전까지 신청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심사 끝날 전까지. 그래서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서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4번 신청업체가 공인심사를 신청했을 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은 뭐다? 각하는 뭐다? 검토를 했는데 그 업체가 뭐 잘못된 게 있는 것이지. 뭐다? 각하 반려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뭡니까? 그 형식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검토를 아니 이거죠. 각하고 이제 각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고, 기각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적인 요건 충족했는데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내용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 것이지. 그렇죠? 각하. 자, 그래서 각하는 이제 그 공인 신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법균 수도가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다 최소 80점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공인 부분별 공인 기준 중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다 동종업계 비율 200%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서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 단위 법균 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법인 단위 법균 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하지만 중소는 좀 봐줍니다. 60점까지 봐줘요. 하지만 관세 조사로 인하여 법균 수도가 점수가 하락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 조사로 법균 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각하예요. 각하.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 8점 이상이었잖아요. 아,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신청할 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8점으로 상승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유보겠죠. 됐고, 자, 공인성에 취합니다. 내가 신청했는데 스스로 내가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신청했는데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그래서 취하를 접수할 때에는 해당 업체에게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원다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공인사 구분이다. 공인사보다 서류 심사랑 현장 심사로 구분한다. 서류 심사 끝내면은 이제 현장 심사하는 것이죠.
자, 공인사를 할 때 통관자법성 검증 관련해 신청업체에게 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업체에게 사업장 방문해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자법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체, 수입업체에 해당이 되겠죠.